유색 보석 감정 7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해야 될 항목은 여러분들 유색 보석 시선 연계 보시면 비중, 비중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람 단위, 무게의 단위가 그람이 있고 보석의 무게가 캐럿이라는 단위가 있지만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중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아르키메데스 원리, 복잡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서 나왔다. 뭐냐? 물 속에 넣음으로써 어떤 물체를 가벼워진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와 동일한 최적의 물의 무게와 같다. 이 내용의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가지고 비중을 계산했는데, 그냥 읽어만 봐도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초급이니까 비중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솜 이만한 부피의 무게하고 쇠의 이만한 부피, 똑같은 부피지만 무게는 상당히 다르겠죠. 이 다른 정도는 뭐냐? 우리가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는 탄소 C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흑연 아시죠? 흑연. 연필 심 쓰는 흑연. 이 흑연도 탄소 C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단단함의 정도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단단합니다. 왜냐? 똑같은 탄소 C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퍼석하고 하나는 왜 단단하냐? 이것은 원자 구조의 밀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다이아몬드는 탄소 C 하나의 원소가 이렇게 조밀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흑연은 이렇게 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할 것이고 흑연은 버석하다.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것은 이런 똑같은 부피 안에서 얼마나 밀도가 높으냐 적으냐를 감별하는 것이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비중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중검사법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측정법이 있고 비교법이 있습니다. 측정법은 전자저울을 이용합니다. 전자저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수법. 비교법은 비중액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비교. 그래서 정확도는
측정법, 정수법이 더 정확합니다. 그죠? 측정하는 거죠. 숫자가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비교법은 이렇게 대강 왔다 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중 검사를 해야 되는 검사법은 정수법입니다.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제가 비교법을 먼저, 비중액을 검사하는 비교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전자저울로 사용하는 정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액 검사를 통한 비중 검사는 비크에 비중액이 5개가 딱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2.57, 한 개는 2.62, 하나는 2.67, 3.05, 맞죠? 3.05, 3.32. 이런 비중액이 담겨져 있는 5개의 비중액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톤을 넣어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톤의 비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7의 비중액에 여러분들의 스톤을 넣었을 때 가라앉았다. 자, 가라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2.57 비중액보다 이렇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밀도가 높다고 봐야죠. 그럼 2.57보다 이 스톤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다시 2.67에도 넣어보는 거예요. 얘도 또 가라앉았다. 본인의 스톤이. 그러면 다시 2.67에 이어봤더니 이 스톤이 떴다. 그러면 이 스톤의 비중은 2.62에는 가라앉았고 2.67에는 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비중액 검사로 했을 때. 비중액 검사로 했을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2.62에는 가라앉고 2.67에는 떴다. 그럼 얼마나 이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비교했으니까. 그죠? 이 대강 이 2.62, 2.67 안의 범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근처에만 우리 상상하는 것이죠. 그죠? 상상하는. 그래서 다음에 배워야 될 우리 정수법과는 좀 차이가 많아요. 참. 예를 들어서 58 있죠. 58 비중이 2.15입니다. 플레이오프 컬러 P 흉내내는 58을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그죠? 모조겠죠. 근데 이 플라스틱 비중이 1.30에서 1.80입니다. 그러면 58도 2.57에 연화도 뜨고 플라스틱도 2.57에 넣으면 뜹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그 비중액 검사로 비중 검사를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감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빨리 뜨는지를 보고 얘가 플라스틱인지 58인지를 감별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정확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중액 검사는 중액 5개, 2.57, 2.62, 2.67, 3.05, 3.32에 해당되는 비중액 5개를 넣어보고 가라앉고, 그죠? 가라앉으면 우리가 잠수, 뜨면 우유, 또 어떤 스톤은 중간쯤 있을 수 있어요. 중간쯤. 네? 중간쯤. 그죠? 현수.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현수.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중액 검사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중액 검사. 뭐가 있냐면, 접합석이 있죠. 접합석. 접착제가 들어가 있는 접합석은 중액 검사를 하면 접착제가 손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해. 또는 라피스라줄리 이와 같은 다공질 보석 안에 구멍이 있는 다공질 보석도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들은 비중액 검사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죠. 세 번째로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투명하면서 비중액과 비슷한 스톤이 그 비중액에 들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백수정이 있죠. 백수정, 무색수정, 백수정 비중이 2.66입니다. 그러면 이 백수정을 2.67에 넣었는데 스톤이 없어요. 투명하면서 이 비중액과 굴절율이 비슷한 스톤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때 관찰했을 때 라인만 살짝 보일 거예요. 그래서 겨우씩 건져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중액 검사에서 비중 검사에서 비중액 검사로 하시는 이 중액 검사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접착제가 붙어 있는 접합석 같은 경우는 접착제가 손실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라피스 라줄리와 같은 다공질 보석은 오염될 수도 있고, 투명하고 비중이 비슷한 스톤을 넣으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중액 검사는 또 환기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환기 잘 빠져나가요. 환기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사 전이나 검사 후에 손을 잘 씻어요. 그리고 이 독하기 때문에 임산부한테는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중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초급에 나타나는 비중 검사법 중에서 비교법, 비중액 검사로 하는 비교법을 하는데, 이 비중액 검사는 이와 같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기능사 시험에는 이 비중액 검사를 하지 않고 전자저울로 보는 정수법으로 여러분들이 비중 검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자저울입니다. 일반 전자저울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는 전자저울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전자저울은 말 그대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바람 또는 흔들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0점 조절이 안 돼요. 0점 자꾸 움직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지대, 여기 이제 게이지, 그죠? 게이지. 여기 비거 있죠?
이 전자주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0.000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비크와 지지대가 붙어 있지 않아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붙어 있으면 0.000이 안 됩니다. 0점 조절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비커와 게이지, 스톤 붙어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만 잘 확인하시면 정수법으로 여러분들이 비중 재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정수법으로 여러분들이 비중 검사를 하실 때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이 하나 있어요. 먼저 공기 중에 무게를 한번 재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A라고 봅시다. 두 번째, 물속의 무게를 한번 또 재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B라고 봅시다. 그래서 공기 중의 무게에 나온 A라는 숫자에서 물속의 무게 B라는 숫자를 빼면 C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C를 다시 A 나누기 C를 하면 이 스톤의 비중이 나옵니다. 자, 공기 중의 무게를 한번 재시고 물속의 무게를 또 한번 재시고 공기 중의 무게에서 물속의 무게를 빼면 C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숫자를 다시 공기 중의 무게에 나온 숫자와 나누기 C를 하면 이 스톤의 비중이 나옵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초급에서 사용하는 보석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엠브입니다. 호박. 이 호박 비중이 1.08입니다. 1.08. 여러분들 포화염수액이라고 아시나요? 포화염수액, 바닷물. 이 포화염수액이 1.13입니다. 그런 비중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호박 알고 계시나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한복 앞에 이렇게 단추 모양으로 달았던 호박. 근데 호박은 소나무 송진이 굳어서 만들어진 거죠. 소나무 송진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호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몇십만 년 전에 호박이 흘러내려서 높은 열과 압이 뭉쳐서 호박이 되고 그 호박이 그런 형태가 퇴적작용을 통해서 주로 바다에서 채취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면 동유럽 쪽에 바다에 나가면 그물로 건져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닷물보다 호박이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떠거든. 바닷물이. 그래서 그물로 건져 올립니다. 자, 그리고 오팔 아시죠? 오팔. 플레이오프 칼라 피 나는 오팔. 이게 2.15입니다. 수정 2.66. 루비 있죠? 루비 4점대.
대강 이 정도에서, 물론 뭐 5도 있습니다. 그죠? 5도 있어요. 대강 이 정도다. 자기가 계산했는데 8점 뭐 13점 뭐 이거는 계산을 잘못한 거다. 그죠?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72개 보석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비중 계산법은 대강 1.5박이 가장 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 중의 무게와 물속의 무게는 어떻게 어디에서 해줘야 되냐. 다시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비크가 있고 스톤을 잡는 지지대가 있고 게이지가 있고 여기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죠? 있고 여기에 0.000 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0.00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0.015 이상 되고 있는데 여기를 바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0.015에서 또는 다른 숫자에서 변하지 않으면 0점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상태가 다시 0.00이 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이지와 비크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이 지지대하고 비크가 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